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음성으로만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팹리스 또 바운드리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우리가 주로 반도체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차세대 먹거리란 말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 보면 사실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들은 아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분야를 전문적인 분야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얼굴 영상 없이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비대면, 대면 있죠? 비록 이거 대면은 아니죠. 직접 그 수많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대면이지만 이것 또한 음성만 남기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만 딱 심혈을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음성으로만 녹음할 때와 똑같은 회사의 마이크입니다. 가격은요, 이거는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훨씬 비싸죠, 가격이? 그런데 똑같은 컨디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로 하게 되면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 상태가 안 좋다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똑같은 컨디션이거든요. 훨씬 비싼 마이크인데도 약간 쉰 목소리고 상태가 안 좋은 식으로 들리나 봅니다. 똑같은 컨디션이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만 아시면 반도체 사업이 이런 거구나. 기본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간은 우리가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자는 취지입니다. 반도체가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반도체 사업의 일부예요. 비메모리가 훨씬 큽니다. CPU, 대표적으로 인텔, 우리 컴퓨터 보면 CPU 보면 인텔 마크 찍혀 있잖아요. 또 이 그래픽 장치 GPU, 그럼 엔비디아가 또 이거예요. 또 이미지 센서도 있고 또 그 중에 하나 대만의 TSMC가 1등이죠. 파운드리 분야도 있고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이거를 비메모리라고 그러고 그 중에 컴퓨터의 메모리가 또 핵심 아닙니까? 그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비메모리 분야, 이거를 통틀어서 또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야의 1등 자리를 잡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3조, 1.3조, 13조도 아닌 133조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에 신경을 쓰고 왜 이쪽을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파운드리의 최강자 1등 대만의 TSMC는 영업이익률이 40%예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그거의 반이에요. 약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 영업이익률, 만약에 10,000원어치 팔았어요. 매출을. 그러면 1,000원 남았어요. 그러면 10%죠? 영업이익이. 10,000원어치 물건을 10,000원어치 팔았는데 1,000원 남았어요. 그러면 10%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4,000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운드리가. 반면에 메모리, 삼성전자는 그거의 반이에요. 20%. 보통 10%만 남아도 제조업들은 10% 안 남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그러니 비대면 사업이라고 그러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공장 증설을 해야 되고 무슨 설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은 굴뚝사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제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 이러한 회사들, 보통 인터넷 사업하는 회사들은 공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설비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또 이런 만들어내는 인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생산자가.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죠. 그래서 시장 규모도 크고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영업이익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파운드리 분야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얘기를 하자 보면 팹리스라는 말이 있고 파운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팹리스가 뭔가 하면 LESS 영어 보면 끝에 보면 반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아닙니까? 영화 보면은 끝에 한글로 끝 그게 아니라 END 하고 끝나요. END가 끝 아닙니까? end. 그거에 LESS 붙이면 endless love, endless 끝없는 되잖아요. 반대말. 그러니까 팹리스가 fabrication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의 fabrication의 앞에 약자로 FAB, fab, LESS 공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설계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공장은 또 세분화된다 그러면 manufacturing, 공장 만들어내는 걸 manufacturing이라고 하잖아요. manufacturing과 fabrication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한없어요. 그냥 fabrication도 manufacturing처럼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manufacturing은 완전히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완제품을 내놓는 것을 manufacturing이라고 그래요. fabrication은 하나하나의 부품을 갖다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fabr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미에서 그냥 공장으로 봅시다. 그래서 fabless, 그거를 fab이 아니라 fab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fabless,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fabless 업체는 반도체 공정 중에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fabless 회사들이 퀄컴, 브로드캐스트, 또 엔비디아, AMD 이러한 회사들이 공장 없이 팹리스 회사들입니다. 애플도 팹리스 쪽에 들어갑니다. 또 그걸 갖다가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공장, 패브리케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그것이 바로 세계 1등 TSMC입니다. TSMC는 오로지 파운드리로만 큰 회사입니다.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파운드리까지, 팹리스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까지 하고 이러한 완제품 전체적인 반도체 회사는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인텔이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중에 일부 비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메모리 분야는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도 반도체에 메모리 당연히 들어가죠. 반도체가 기억장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반도체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시장을 가만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를 잡기 위해서 현재 TSMC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생산 양이 또 매출 규모가. 그런데 10나노, 7나노, 5나노 이렇게 나노라고 얘기해요. 나노는 10억분의 1미터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나노의 공정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 공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7나노, 5나노, 3나노 내려갈수록 왜 중요하나 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리다 보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눈썹, 속눈썹 자세하게 미세하게 그려내야 됩니다. 그러한 미세한 머릿결, 속눈썹 이런 것을 두꺼운 크레파스로 그릴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볼펜이 낫죠. 그거보다는 얇은 샤프심이 더 낫겠죠. 점점 얇아질수록 미세 공정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볼펜도 보면 1.0, 0.7 써 있어요. 그게 볼펜심의 두께 아닙니까? 그게 얇을수록 점점 미세하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공정을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텔에서 얼마 전에 7나노 공정까지 오다가 기술력 부족으로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나노 공정부터는 외주를 줘야 될 상황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러한 파운드리 회사 중에서 10나노 이하 7나노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두 회사입니다. 현재 5나노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2022년, 2년 후에는 5나노가 아니라 3나노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산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나노까지는 삼성전자는 아직 발표를 못했지만 TSMC는 2024년, 22년까지는 3나노, 2024년까지는 2나노까지 나가겠다고 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미세공정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뭐든지 기술이 발전돼 나가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핸드폰, 휴대폰 나왔을 때 모토로라 이만했었어요. 벽돌이라 그랬나요? 표현을. 지금은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점점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나노, 7나노, 5나노 이러한 공정에서 7나노부터는 TSMC와 대만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쌍두마차예요. 그런데 갭이 3배 이상 벌어진 거예요. 이 갭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퀄컴으로부터 약 1조 원 규모의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을 우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7나노를 넘어서 5나노입니다. 앞으로 점점 엔비디아에서도 GPU, 차세대 GPU 받았지 않습니까? 수주를. 인텔에서 받게 되면 큰 매출 향상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팹리스 회사 중에 특히 애플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애플은 전적으로 TSMC에서 맡고 있어요. 삼성전자에는 함부로 기술이 또 빠져나갈까봐 함부로 주질 못하죠. 같은 경쟁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좋은 점은 사업 구조, 구성, 포트폴리오가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공정을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특히 한 분야에 뛰어납니다. TSMC가 파운드리에서 뛰어나죠. 그런데 휴대폰 만들어냅니까?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는 5G 통신 장비까지 싹 다 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라는 말은 원래는 주조라는 뜻이에요. 주조. 쇳물을 녹이지 않습니까? 쇳물을 녹이면 모래 같은 이런 형틀, 캐스팅에다가 붓잖아요. 쇳물 녹인 것을. 그러면은 나중에 굳으면은 그거를 다 분해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형체의 이 금속 제품이 나옵니다. 그거를 파운드리라 그래요. 원래는. 주조. 그게 파운드리의 원래의 이름인데 지금은 파운드리가 반도체 회사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 말을. 그래서 파운드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주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산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칩, 팹리스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든 간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지으려면 집을 설계를 해야 그 상태대로 집을 만들어내듯이 설계를 해서 그거를 제조 공정을 거쳐서 완제품이 나오는데 전 공정을 하는 회사들이 인텔과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이 분야는 집중적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따로 필요한 거고 또 팹리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팹리스, 공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fabricationless예요. fabrication이 없다는 뜻이라서 팹리스예요. 설계만 합니다. 이것을 삼성전자가 받아오느냐, TSMC가 받아오느냐, 파운드리 업체에서. 그게 서로 파운드리와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인 겁니다. 이 팹리스 회사의 설계를 받아오는 것을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파운드리가? 마진이 크거든요. 삼성전자의 마진은 영업이익은 20%지만 TSMC는 40%거든요. 또한 이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차세대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인공지능, 우리가 너무 말을 하잖아요. 뭐 로봇공학, 드론, 또 뭐 가상현실, 뭐 앞으로 나갈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앞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파운드리 공장의 이 매출량이 점점 늘어나요. 대만의 TSMC는 계속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는데도 들어오는 주문량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와 같이 기술력에 있어서도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서 점점 불어나는 이 차세대 먹거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G,
통신 장비에 대한 그러한 비전도 설명을 또 드릴 것이지만 버라이즌에서 미국 최고의 통신업체 버라이즌에서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8조 원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5G 통신 장비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파운드리 시장을 잡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는 매출이 한 단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은 충분합니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산업주에 투자를 하고 어떤 주에 투자를 하든 간에 현재 기술주 중에는 대표되는 것이 반도체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 중에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사실 용어를 듣기만 했지 이게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이 정도만 설명들어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고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